여러분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자식 걱정입니까? 돈 걱정입니까? 건강 걱정입니까? 70년을 살아보니 그 걱정들이 다 쓸데없다는 걸 아십니까? 평생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걱정했습니다. 자식 키울 때는 자식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걱정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걱정 중에 해결된 게 뭡니까?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여러분을 병들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잠 못 잡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행복할 시간을 버립니다. 이제 그만 걱정하십시오. 노년에는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걱정만 버리십시오.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은 인생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식 걱정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들 잘 되나 못 되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밤잠 설치며 자식 걱정합니까? 그 걱정 다 쓸데없습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40대, 50대 다 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섭이라고 싫어합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 씨, 73세 어르신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자식 걱정만 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면 걱정했습니다. 망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직한다고 하면 불안했습니다. 새 직장이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딸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이혼하면 어쩌나 고민했습니다. 손주들이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면 속이 탔습니다. 대학을 못 가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김 씨는 걱정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위염도 생겼습니다.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잘만 삽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딸도 결혼 생활 잘하고, 손주들도 잘 자랍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걱정은 다 쓸데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걱정과 상관없이 알아서 살아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스트레스 받고 건강만 해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 씨는 자식 걱정을 멈췄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든 응원만 했습니다. 조언은 구할 때만 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자식 걱정만큼 쓸데없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자식은 알아서 크고 알아서 산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십니까? 자식 인생 걱정하며 속 태우십니까? 그 걱정 당장 버리십시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실패해도 자기가 감당합니다. 성공해도 자기 덕분입니다. 부모 걱정과는 무관합니다.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도 배움입니다. 실패해야 배웁니다. 부모가 막는다고 안 합니다.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집니다. 지켜보십시오. 믿으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원래 힘듭니다. 힘든 걸 견디며 성장합니다. 부모가 대신 걱정해줘도 힘든 건 똑같습니다. 응원만 하십시오. 자식 결혼 생활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합니다. 부모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혼하든 말든 자식들이 결정합니다. 걱정 말고 지켜만 보십시오. 손주 걱정도 그만하십시오. 손주는 자식들이 키웁니다.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손주 인생은 손주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자식 걱정하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챙기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챙기십시오.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 걱정 버리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자식도 편해집니다. 자식 걱정은 노년에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두 번째, 남들 시선 걱정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우십니까? 이웃들 눈치 보십니까? 그 걱정 다 쓸데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뭘 입든, 어디를 가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일하기도 바쁩니다. 남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걱정하는 겁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 씨, 75세 어르신의 통쾌한 해방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남들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옷 하나 사도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습니다. 여행 가려고 해도 사치한다고 욕먹을까봐 망설였습니다. 혼자 식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혼자 밥 먹는 모습 창피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조용히만 지냈습니다. 목소리 높여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춤추고 싶어도 못 췄습니다. 나이가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씨는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들 눈치 때문에 다 참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울했습니다. 74세 생일날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 신경 안 쓰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백화점에 갔습니다. 밝은 빨간색 점퍼를 샀습니다. 이웃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입고 싶었습니다. 혼자 식당에도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밥 먹기 바빴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댄스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댔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춤을 추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이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춤추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씨는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입고 싶은 옷 입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귀에 안 들어옵니다. 행복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남들 시선 의식하며 산 세월이 아깝다고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웃들 말이 무섭습니까? 친척들 욕 들을까봐 조심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옷 잘못 입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기억 안 합니다. 하루 지나면 다 잊습니다. 혼자 걱정하는 겁니다. 설령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 말 듣고 사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용돈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 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입고 싶은 옷 입으십시오. 밝은 색깔도 괜찮습니다. 멋진 옷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그런 거 없습니다. 70세에 빨간 옷 입으면 안 됩니까? 입으십시오. 혼자 다니십시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십시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당당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십시오. 나이 들어서 못할 거 없습니다. 즐기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남들 말에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들 시선은 환상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만 걱정하는 겁니다. 그 걱정 버리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남들 시선 걱정은 노년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세 번째, 돈 부족 걱정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돈이 모자랄까봐 전전긍긍하십니까?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십니까? 그 걱정 다 쓸데없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밥 먹고, 병원 가고, 집에서 지내는 것뿐입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돈 걱정하며 쓰지도 못하고 사는 게 더 문제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 씨, 76세 어르신의 후회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돈 걱정만 했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매달 연금도 80만 원 들어왔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불안했습니다.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겁났습니다. 요양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든다고 걱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박 씨는 돈을 안 썼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고 해도 사양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새 옷도 안 샀습니다. 10년 된 옷만 입었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전기세 아깝다고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약하게 했습니다. 추워도 참았습니다. 약도 아껴 먹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안 갔습니다. 박 씨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치료를 안 받았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75세에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못 걸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에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식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통장에는 1억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건강도 챙길 걸 후회했습니다. 돈 걱정하느라 인생을 낭비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떨어질까봐 두렵습니까? 통장 잔고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돈 아껴서 뭐 합니까? 못 쓰고 죽으면 그게 더 억울합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충분합니다.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사치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정말 떨어지면 그때 가서 걱정하십시오. 지금 미리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불안해집니다. 건강만 해칩니다. 필요한 데는 쓰십시오. 건강 챙기는데 돈 아끼지 마십시오. 병원비는 꼭 쓰십시오. 약값도 아끼지 마십시오. 건강 잃으면 돈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좋은 음식 먹으십시오. 영양제도 드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못 먹습니다. 지금 드십시오. 여행도 가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보십시오. 돈 아깝다고 참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못 갑니다. 지금 가십시오. 친구들과 어울리십시오. 밥도 사고 차도 사십시오. 돈 아까워서 만남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소중합니다. 친구와의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번 돈입니다. 여러분이 쓸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 쓰십시오. 돈 부족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돈 걱정 버리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돈 부족 걱정은 노년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네 번째,
죽음 걱정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언제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밤마다 죽음 생각하며 불안해하십니까? 그 걱정 다 쓸데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걱정하느라 살아있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오늘을 즐겨야 하는데 내일 걱정만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최 씨, 77세 어르신의 극복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5년 전부터 죽음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언제 죽을까 걱정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최 씨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죽는 게 무서웠습니다. 혼자 죽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으면 어쩌나 두려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죽음 생각에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여행 중에 죽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살았습니다. 최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는 게 무서웠습니다. 모순적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걱정해봤자 소용없다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죽음 걱정하느라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온다고 인정했습니다. 걱정해도 막을 수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오늘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씨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도 갔고 부산도 갔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습니다. 사진도 배우고 글도 썼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 씨는 행복합니다. 죽음 걱정을 버렸습니다. 언젠가 올 일이니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밤마다 죽음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죽음 걱정하는 시간에 살아있음을 즐기십시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인류가 다 겪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죽음 걱정해도 안 옵니다. 걱정 안 해도 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하고 싶은 거 하게 됩니다.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말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유언장을 써두십시오. 장례 방법도 정해두십시오. 준비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친구로 받아들이십시오. 언젠가 만날 친구입니다. 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죽음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을 즐기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죽음 걱정은 노년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5번째, 과거 후회 걱정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를 후회하며 사십니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한숨 쉬십니까? 그 걱정 다 쓸데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달려봤자 현재만 불행해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윤 씨, 74세 어르신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평생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를 후회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후회했습니다. 더 엄하게 가르칠 걸 후회했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보낼 걸 후회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후회했습니다. 더 잘해줄 걸 후회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후회했습니다. 윤 씨는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텐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후회만 쌓였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혼자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73세 되던 해 윤 씨는 책을 읽었습니다. 명상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책에서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 후회하느라 현재를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걸 후회해봤자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 씨는 과거를 놓아줬습니다. 후회를 멈췄습니다. 실패도 인정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납했습니다. 윤 씨는 현재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 윤 씨는 말합니다. 과거 후회는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걸 후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현재를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를 후회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한숨 쉬십니까? 그 시간에 지금을 즐기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잘못된 것 같아도 그때는 옳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배움입니다. 실패했기에 성장했습니다. 실패 없이는 배울 수 없습니다. 실패를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과거를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같은 실수 안 하면 됩니다. 과거는 교사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존재입니다. 현재를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지났습니다. 오늘을 즐기십시오. 오늘 행복하십시오. 오늘 웃으십시오. 미래를 만드십시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하십시오. 앞을 보고 가십시오. 과거 후회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현재를 사십시오. 과거 후회 걱정은 노년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70이 넘어서 가슴이 설레십니까? 누군가 생각하면 잠이 안 오십니까?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노년의 사랑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재산을 잃습니다. 자식과 싸웁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외로움만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 사랑과 다릅니다. 70에 하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속기 쉽습니다.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돈만 뜯기고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름답다고만 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이유를 꼭 들으십시오. 사랑에 빠지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재산을 모두 잃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다가온다고 믿으십니까?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돈 때문입니다. 노년에 다가오는 이성은 대부분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이 목적입니다. 집이 목적입니다. 연금이 목적입니다. 사랑은 핑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립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조 씨, 72세 어르신의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경로당에서 김 씨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65세였습니다. 상냥했습니다. 김 씨는 조 씨에게 잘해줬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빨래도 해줬습니다. 병원에도 같이 가줬습니다. 조 씨는 감동했습니다. 자식보다 더 챙겨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6개월 만에 김 씨가 제안했습니다.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애원했습니다. 외롭다고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김 씨가 변했습니다.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조 씨는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화를 냈습니다. 믿지 못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조 씨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김 씨는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샀습니다. 보석을 샀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조 씨의 돈으로 다 했습니다. 조 씨가 뭐라고 하면 싸웠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1년 후 김 씨가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이 공동 명의였습니다. 김 씨 동의 없이는 못 팔았습니다. 결국 김 씨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조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빼앗겼습니다. 김 씨는 돈 받고 사라졌습니다. 조 씨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진심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사람이 재산 없는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노년에 다가오는 이성은 의심하십시오. 왜 여러분을 선택했는지 생각하십시오. 재산이 있으니까 다가온 겁니다. 돈이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통장을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됩니다. 결혼해도 따로 관리하십시오. 통장 맡기는 순간 끝입니다. 돈을 다 털립니다. 집 명의를 바꾸지 마십시오. 공동 명의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명예 바꾸면 집을 잃습니다. 쫓겨납니다. 거리에 나앉습니다. 재산 분할 각서를 쓰십시오. 결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안 한다는 각서를 받으십시오. 법적으로 보호받으십시오.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겁니다. 거부하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 말을 들으십시오.
자식들이 반대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식들 조언을 따르십시오. 큰 돈을 쓰지 마십시오. 선물도 적당히 하십시오. 여행 경비도 각자 내십시오. 돈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요구합니다. 결혼보다는 친구로 지내십시오. 법적으로 얽히지 마십시오. 친구 관계가 안전합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재산을 노린 사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십시오. 사랑보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식들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식들은 격렬히 반대합니다. 가족이 파괴됩니다. 자식들은 새 배우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노린다고 의심합니다. 아버지를 빼앗아 간다고 원망합니다. 평생 쌓은 부모 자식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박 씨, 74세 어르신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2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교회에서 송 씨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68세였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박 씨는 송 씨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송 씨와 사귄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딸은 울면서 항의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산 목적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설득했습니다. 외롭다고, 혼자 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외로우면 자식들이 자주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혼만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 씨는 결국 송 씨와 결혼했습니다. 자식들 허락 없이 혼자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식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막았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송 씨와 자식들 사이도 최악이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억지로 왔습니다. 송 씨를 무시했습니다. 인사도 안 받았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송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박 씨는 중간에서 괴로웠습니다. 결국 박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재혼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손주들도 못 봤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재혼하지 말 걸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꿈 깨십시오. 자식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돌아가신 부모는 성역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새 배우자는 침입자입니다. 적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걱정을 합니다. 새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갈까봐 두렵습니다. 자기들 몫이 줄어들까봐 불안합니다. 경제적 이유로도 반대합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더 반대합니다. 시댁이든 처가든 복잡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새 식구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부추깁니다. 더 강력하게 반대하게 만듭니다. 손주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할머니는 한 명인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색합니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명절이 지옥이 됩니다. 다 같이 모일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깁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문자도 무시합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단절됩니다. 외로워집니다. 병들어도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새 배우자가 돌보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플 때 가장 외롭습니다. 재혼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자식을 잃습니다. 손주를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재혼은 가족 파괴입니다. 신중하십시오. 세 번째, 건강을 망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으십니까? 착각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스트레스입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사랑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대방 맞춰주느라 무리합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대구 동구에 사시는 김 씨, 73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건강 악화 사례입니다. 김 씨는 2년 전 경로당에서 이 씨를 만났습니다. 67세 여성이었습니다. 활발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젊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무리하게 했습니다. 등산도 함께 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내색 안 했습니다. 젊은 척 했습니다. 이 씨는 춤을 좋아했습니다. 김 씨도 따라 배웠습니다.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이 씨가 실망할까봐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춤췄습니다. 밤에도 이 씨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자 확인하느라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이 심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낮에 졸았습니다. 이 씨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김 씨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약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김 씨는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연애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와 헤어졌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반신불수가 될 뻔했습니다. 연애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애하느라 무리하고 계십니까?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심장이 약해집니다. 설렘은 심장의 무리입니다.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협심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긴장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오릅니다.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옵니다. 상대방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전화 기다리느라 밤을 샙니다. 만성 피로가 옵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무리하게 됩니다. 젊어 보이려고 무리합니다. 체력 안 되는데 억지로 합니다. 관절이 상합니다. 근육이 다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식사를 거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다투면 못 먹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건강이 악화됩니다. 약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데이트 때문에 바쁩니다. 약 먹는 걸 깜빡합니다.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합병증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사랑은 스트레스입니다. 기다림도 스트레스입니다. 질투도 스트레스입니다. 오해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별도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사랑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연애하느라 건강 망치지 마십시오. 노년의 사랑은 건강의 적입니다. 네 번째,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완전히 믿으십니까? 그 사람 과거를 아십니까? 속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조심하십시오. 노년을 노린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노년층은 사기의 주요 타깃입니다. 외롭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속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이걸 압니다.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믿으면 당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 씨, 75세 어르신의 뼈아픈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한 씨는 1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했습니다. 거기서 정 씨라는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정 씨는 프로필에 63세라고 썼습니다. 사진이 젊어 보였습니다. 한 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글 잘 쓴다고 칭찬했습니다. 한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한 씨를 이해해 줬습니다. 외롭다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기도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후 정 씨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 씨는 설렜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정 씨는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절했습니다. 한 씨를 챙겨줬습니다.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3개월 만에 정 씨가 고백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울었습니다. 한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 씨가 애원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씨는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정 씨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 씨를 더욱 잘 대해줬습니다. 한 달 후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2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 정 씨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카페에서도 탈퇴했습니다.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름도 거짓이었습니다. 나이도 거짓이었습니다.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이미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한 씨는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믿으십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을 의심하십니까? 한 씨처럼 당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노년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신뢰를 쌓습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받으면 사라집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인터넷 만남을 조심하십시오. 프로필은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사진도 가짜입니다. 나이도 속입니다. 직업도 꾸며냅니다. 믿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친해지면 의심하십시오. 며칠 만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수상합니다. 이해심이 넘치면 의심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돈 이야기 나오면 끝내십시오.
빌려달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투자하자고 하면 사기입니다. 급하다고 하면 사기입니다.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신상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집 주소 알려주지 마십시오. 재산 규모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 정보 주지 마십시오. 악용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상담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하십시오. 사기인지 확인받으십시오.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하십시오. 집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혼자 만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계약서 같은 거 절대 쓰지 마십시오. 보증 서지 마십시오. 명예 빌려주지 마십시오.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노년의 사랑은 사기의 온상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사랑보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5번째, 결국 더 외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와 함께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착각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사랑은 기대를 만듭니다. 상대방이 채워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혼자였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이별하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 씨, 76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4년 전 부인을 잃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고 취미도 있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살만 했습니다. 3년 전 이 씨는 최 씨를 만났습니다. 70세 여성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알게 됐습니다. 서로 의지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전화도 수시로 했습니다. 이 씨는 행복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최 씨에게 의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밥 먹어도 최 씨에게 알렸습니다. 외출할 때도 최 씨와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도 안 만났습니다. 취미도 그만뒀습니다. 오직 최 씨만 있으면 됐습니다. 1년 후 최 씨가 변했습니다.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바쁘다고 만남을 미뤘습니다. 이 씨는 불안했습니다. 자꾸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너무 집착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2년 만에 최 씨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무너졌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최 씨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이 씨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최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일 경로당 앞을 서성였습니다. 최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이 씨가 최 씨만 만나느라 연락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서운해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사랑하기 전보다 100배 외로웠습니다. 이 씨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 걸 후회합니다. 그냥 혼자 살 걸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별하면 견딜 자신 있으십니까? 노년의 사랑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 없이 못 삽니다. 혼자 있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친구들도 잃어버립니다. 취미도 포기합니다. 상대방이 전부가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별은 필연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헤어집니다. 돈이 떨어지면 떠납니다. 실증나면 버립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별 후 회복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회복력이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평생 고통받습니다. 사별보다 이별이 더 힘듭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슬프지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다릅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신을 원망합니다.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다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이겨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채우십시오. 친구를 만드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보다 우정이 낫습니다. 친구 관계로 지내십시오.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안전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입니다. 더 큰 외로움을 만듭니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은 늙어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틀렸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자식이 효도합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친구가 챙겨줍니까? 아닙니다. 친구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돈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삽니다. 돈 없는 노인은 비참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립니다. 친구에게 빌립니다.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돈 있는 노인은 다릅니다. 당당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늙어보십시오. 돈이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유들을 들으십시오. 왜 늙어서 돈이 최고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돈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할 겁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자식은 돈 있는 부모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주 찾아옵니까? 전화 자주 합니까? 돈 있으면 옵니다. 없으면 안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효도는 없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효도 안 합니다. 바쁩니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 챙길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돈이 있으면 다릅니다. 갑자기 효자가 됩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안부 묻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 이모 씨 75세, 동생 이모 씨 72세입니다. 두 형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각자 자녀가 둘씩 있습니다. 형은 돈이 없습니다. 퇴직금 다 썼습니다. 집도 전세입니다. 동생은 돈이 많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예금도 많습니다. 형의 자녀들은 거의 안 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옵니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입니다. 형이 아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형은 외롭습니다. 서럽습니다. 자식 원망하며 삽니다. 동생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맛있는 거 싸옵니다. 외식 시켜드립니다. 여행도 같이 갑니다. 동생이 기침만 해도 병원에 모십니다. 효자 효녀입니다. 동생은 행복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돈입니다. 형은 돈이 없습니다. 동생은 돈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압니다. 형한테는 받을 게 없습니다. 동생한테는 상속받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챙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형은 동생을 부러워합니다. 왜 내 자식들은 안 오나? 동생 자식들은 효자인데
내 자식들은 불효자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형은 모릅니다. 자식 탓이 아니라 돈 탓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자주 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자식도 없습니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자식은 상속을 봅니다. 줄 게 있으면 챙깁니다. 없으면 안 챙깁니다. 계산적입니다. 효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돈 없는 부모는 짐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도와줘야 하고 챙겨줘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돈 있는 부모는 자산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잘 모시면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챙깁니다.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돈을 모으십시오. 자산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찾아옵니다. 효자 효녀가 됩니다. 돈 없으면 버려집니다. 요양원에 보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안 옵니다. 명절에도 혼자입니다. 비참합니다. 돈 있으면 모십니다. 집에서 모십니다. 간병인 고용해 줍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옵니다. 행복합니다. 재산 분배 카드를 주십시오. 자식들에게 말하십시오. 나 잘 모시는 자식에게 더 준다고 선언하십시오. 효자 경쟁이 벌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다 주지 마십시오. 미리 주면 자식들 안 옵니다. 줄 거 없으니까요. 조금씩 주십시오. 계속 찾아오게 만드십시오. 돈으로 자식을 컨트롤하십시오. 돈이 권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말 듣습니다.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사랑은 환상입니다. 혈육이라고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계산합니다.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돈이 효도를 만듭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자식 효도 받고 싶으면 돈을 모으십시오. 돈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돈이 있어야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짜 친구들과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돈 때문에 붙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정리하십시오. 돈 지키십시오. 그리고 진짜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행복한 노후입니다. 부산 해운대 김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골프도 쳤습니다. 등산도 갔습니다.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계산은 거의 김 씨가 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김 씨는 기분 좋았습니다. 인기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인가 싶었습니다. 항상 자기만 돈 냅니다. 친구들은 지갑 열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번은 실험했습니다. 식사 후에 일부러 계산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화장실 갔습니다. 전화 왔다고 나갔습니다. 담배 피우러 갔습니다. 아무도 계산 안 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줄였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금방 연락 안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김 씨는 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주말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졌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던 게 안 나갑니다.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새로운 걸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수업 들었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각자 커피값 냅니다. 식사하면 더치페이 합니다. 서로 부담 안 줍니다. 편합니다.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입니까? 돈 안 내면 연락 끊길 친구들 아닙니까? 그럼 정리하십시오. 미련 가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없어도 다른 호구 찾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씨는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친구는 줄었습니다. 대신 질이 높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갑니다. 서예 수업 듣습니다. 끝나고 친구들과 커피 마십니다. 각자 돈 냅니다. 부담 없습니다. 편합니다. 웃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이게 진짜 우정입니다. 돈도 아낍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00만 원 나갔습니다. 지금은 30만 원도 안 듭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넘게 아낍니다. 그 돈으로 여행 갑니다. 제주도도 갔습니다. 일본도 갔습니다. 훨씬 의미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바꾸십시오. 가짜 친구들 정리하십시오.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의미 있는 활동 하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문화센터 가십시오. 취미생활 하십시오. 거기서 새 친구 만드십시오. 비슷한 관심사 가진 사람들 만나십시오. 등산 좋아하면 등산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노래 좋아하면 합창단 들어가십시오. 운동 좋아하면 게이트볼 하십시오. 책 좋아하면 독서 모임 가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같은 관심사로 만납니다. 돈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과는 부담 없습니다. 각자 비용 냅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을 때 만납니다. 편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오래 갑니다. 이게 노년의 진짜 우정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십시오. 가짜 친구들 과감히 끊으십시오. 연락 안 오면 그대로 두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외로워도 참으십시오. 금방 새로운 관계 만들어집니다. 돈 아끼십시오. 친구 만나느라 쓰는 돈 줄이십시오. 그 돈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진짜 친구는 적어도 됩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서로 부담 안 주는 관계면 됩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거래입니다. 여러분은 거래 상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가 필요합니다. 돈 지키고 진짜 관계 만드십시오. 그게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돈이 있어야 자유롭게 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누구 눈치 보며 사셨습니까? 자식 눈치 봤습니까? 친구 눈치 봤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아무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서울 마포구 안모씨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안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봤습니다. 밥 먹을 때도 조심했습니다. TV 볼 때도 소리 줄였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가면 며느리가 인상 썼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핀잔 들었습니다. 안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 집도 아닙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손님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습니다. 손님은 편하게 있다 가지만 안 씨는 눈치만 봤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조심했습니다. 씻을 때도 시간 체크했습니다. 이게 삶입니까? 이게 노후입니까? 그러다 안 씨는 결심했습니다.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연금도 월 80만 원 나왔습니다.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룸 얻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입니다. 가구 샀습니다. 생활용품 샀습니다. 1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안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눈치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섭섭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씨는 독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졌습니다. 자유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밥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TV 보고 싶으면 밤새 봅니다. 친구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나갑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 집에 얹혀 사십니까?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며느리 얼굴색 살피지 않습니까? 사위 비위 맞추지 않습니까? 그게 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안 씨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십니다. 창문 열고 담배 핍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친구들 초대합니다. 술도 마십니다. 웃고 떠듭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월세 낼 수 있습니다. 생활비 될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립니다. 그러니까 눈치 안 봅니다.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이게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독립하십시오. 자식들과 따로 사십시오. 아무리 사이 좋아도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각자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세대 차이 있습니다. 같이 살면 스트레스입니다. 서로에게 불편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괜찮습니다. 원룸도 좋습니다. 오피스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공간입니다. 내 집입니다. 아무 눈치 안 보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갑니다. 자식들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가고 싶을 때 갑니다. 혼자 가도 됩니다. 친구랑 가도 됩니다. 일주일 가도 됩니다. 한 달 가도 됩니다. 돈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자유입니다.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합니다. 돈 쓰는 거 눈치 안 봅니다. 골프 치고 싶으면 칩니다. 등산 가고 싶으면 갑니다. 노래방 가고 싶으면 갑니다. PC방 가고 싶으면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씁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습니다. 치킨 먹고 싶으면 시킵니다. 피자 먹고 싶으면 시킵니다. 배달 음식 마음껏 먹습니다. 자식들 눈치 안 봅니다. 건강 타령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안 씨는 지금 아들에게 말합니다. 독립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 만날 때 더 반갑습니다. 며느리도 편해 보입니다. 손주들도 자주 보러 옵니다. 각자 공간이 있으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돈 없으면 자유 없습니다. 자식한테 빌붙습니다. 눈치 봅니다. 참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늙어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돈 모으십시오. 독립하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돈은 지금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돈입니다. 누가 쓸 겁니까? 자식 줄 겁니까? 나중을 위해 아낄 겁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지금 당장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그게 돈의 가치를 제대로 쓰는 겁니다. 전주 완산구 박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외식 거의 안 했습니다. 여행도 안 갔습니다. 옷도 10년 넘게 입었습니다. 통장에 1억 2천만 원 모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췌장암 진단 나왔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돈 모으느라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여행 안 갔을까? 아내랑 유럽 가보고 싶었습니다. 미루고 미뤘습니다. 돈 아깝다고 안 갔습니다. 지금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몸이 안 됩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합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맛있는 것도 못 먹어봤습니다. 한우 먹고 싶었습니다. 비싸다고 안 먹었습니다. 회 먹고 싶었습니다. 아까워서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유동식만 겨우 넘깁니다. 박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자던 여행 다 가볼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먹고 싶다던 음식 다 먹어볼 걸 그랬다고 울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었습니다.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병원비로 나갑니다. 추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돈 아끼고 계십니까? 나중을 위해 모으고 계십니까? 나중이 언제입니까? 80세입니까? 90세입니까? 그때 가서 쓸 체력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움직일 수 있을 때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 다 가보십시오. 제주도 가십시오. 유럽 가십시오. 일본 가십시오. 동남아 가십시오. 돈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추억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행의 기억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보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소화도 안 되고 씹지도 못합니다. 지금 먹으십시오. 오늘 먹으십시오. 취미 생활에 투자하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십시오. 골프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등산 가고 싶으면 좋은 장비 사십시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집도 편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지 마십시오. 계단 오르내리느라 힘들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십시오.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교통 편한 곳으로 가십시오. 돈 아까워서 불편한 집에서 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쓰는 모습 보는 게 자식들도 좋습니다. 돈 아끼다 죽으면 자식들이 더 슬퍼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박 씨는 지금 항암 치료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 써야 합니다. 늦으면 후회합니다. 박 씨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돈은 관 속에 못 가져갑니다. 살아있을 때 써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늙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5번째, 돈이 있어야 꿈을 이룹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미뤄온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한모 씨 70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평생 꿈이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하는 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꿨습니다. 커피 좋아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돈 벌어야 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자식 키워야 했습니다. 꿈은 미뤘습니다. 한 씨는 6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금도 나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꿈을 이룰까? 아니면 그냥 통장에 넣어둘까? 자식들은 말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카페냐고 했습니다. 조용히 쉬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고민했습니다. 1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66세에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씨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카페 차렸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가게 얻었습니다. 인테리어 했습니다.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커피 머신 샀습니다. 테이블 샀습니다. 의자 샀습니다. 총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절반 넘게 썼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망하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한 씨는 대답했습니다. 망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꿈 이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없었습니다. 하루에 2~3명 왔습니다. 한 씨는 포기 안 했습니다. 커피만 연구했습니다. 손님한테 친절했습니다. SNS도 배웠습니다. 사진 올렸습니다. 입소문 났습니다. 손님 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50명 넘게 옵니다. 주말에는 100명 넘습니다. 한 달 매출 1,500만 원 나옵니다. 월세 빼고 재료비 빼고 순수익 600만 원 남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720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여러분도 꿈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한 씨는 70세입니다. 지금도 카페 운영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카페 갑니다. 커피 내립니다. 손님 맞이합니다.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꿈 이루며 사는 노후입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66세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말 듣고 안 했으면 후회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75세에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악기 배우고 싶습니까? 그림 그리고 싶습니까? 글 쓰고 싶습니까? 사업하고 싶습니까? 뭐든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꿈 이루는 데 쓰십시오. 배우고 싶으면 학원 다니십시오. 악기 사십시오. 화구 사십시오. 책 사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75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세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돈입니다. 의지 있고 돈 있으면 뭐든 됩니다. 한 씨는 요즘 새로운 꿈 생겼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합니다. 70세에 자격증 공부합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배움에 나이 없습니다. 한 씨는 내년에 자격증 딸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커피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꿈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늙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돈은 꿈 이루라고 있는 겁니다. 관 속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써야 합니다. 꿈 이루는데 써야 합니다. 그게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자식과 함께 사십니까? 배우자와 함께 사십니까?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불편합니다. 눈치 보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면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손주들 시끄러운 소리에 잠도 못 잡니다. 내 집인데도 자식들 때문에 조심하며 삽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같이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게 최고입니다. 자유롭습니다.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만 준비하십시오.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살 때보다 100배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자식 손 벌리고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식에게 용돈 받으며 눈치 보며 살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혼자 못 삽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눈치만 보며 살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조 씨, 73세 어르신의 뼈저린 교훈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퇴직금을 자식에게 다 줬습니다. 집 사는데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 사랑이 깊었습니다. 조 씨에게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매달 6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빠듯했습니다. 병원비 나가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조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조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했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을 줬는데 500만 원도 안 빌려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조 씨는 자식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서였습니다. 자식이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왔습니다. 조 씨는 외로웠습니다. 결국 조 씨는 자식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손주들 때문에 잠도 못 잤습니다. 밥도 마음대로 못 먹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식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추십시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월 100만 원 정도는 확보하십시오. 그래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예금도 준비하십시오.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집 수리비,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에게 미리 다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쓸 돈을 남겨두십시오. 자식은 나중에 상속받아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쓸 때입니다. 자식 주려고 아끼다가 조씨처럼 되면 안 됩니다. 지출을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쓰십시오. 허세 부리지 마십시오. 검소하게 사십시오. 돈이 오래 가야 합니다. 아껴 쓰되 필요한 건 아끼지 마십시오. 부업을 알아보십시오. 건강하다면 일을 하십시오. 경비, 요양보호사, 식당 설거지, 무엇이든 하십시오. 일하면 돈도 벌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시간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알아보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각종 복지 혜택을 챙기십시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십시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투자 권유받으면 거절하십시오. 돈 빌려달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십시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진짜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경제적 독립이 혼자 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합니까? 혼자 병원 갈 수 있습니까? 아프면 누가 돌봐줄 겁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아프면 끝입니다. 자식이 옆에 없습니다. 배우자도 없습니다.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윤 씨, 71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윤 씨는 5년 전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윤 씨는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윤 씨는 건강을 과신했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운동은 안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귀찮아서 안 받았습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윤 씨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윤 씨는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약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힘들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윤 씨는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주말에만 와서 도와줬습니다. 평일에는 윤 씨가 혼자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습니다. 약도 깜빡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지키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윤 씨는 후회했습니다. 건강할 때 관리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합니까? 정기 검진 받고 계십니까? 운동하고 계십니까? 건강 관리 안 하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받으십시오.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늦으면 손 쓸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매일 걸으십시오. 3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근력 운동도 하십시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골절되면 혼자 살 수 없게 됩니다.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짜게 먹지 마십시오. 기름진 음식 줄이십시오. 채소 많이 드십시오. 과일도 드십시오. 물 많이 마시십시오. 좋은 음식이 좋은 약입니다. 술, 담배를 끊으십시오. 술은 간을 망칩니다. 담배는 폐를 망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끊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끊는 순간부터 건강해집니다. 약을 제때 드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 꼬박꼬박 챙겨 드십시오. 약 먹는 거 깜빡하면 안 됩니다. 알람을 맞춰 두십시오. 약통을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응급 상황을 대비하십시오.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십시오. 119 전화번호를 단축키로 저장하십시오. 이웃에게 안부를 정기적으로 알리십시오.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십시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치아가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임플란트든 틀니든 제대로 해두십시오. 이가 있어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보청기도 필요하면 하십시오. 소리가 안 들리면 위험합니다. 차 소리를 못 들으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못 들으면 외로워집니다. 보청기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집니다. 건강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자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건강이 혼자 사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친구 관계를 단단히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없이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산다고 고립되면 안 됩니다. 사람 관계가 끊기면 우울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면 치매도 빨리 옵니다. 친구가 있어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진짜 가족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한 씨, 72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3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한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씨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 씨도 끼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웃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한 씨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박 씨와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취미도 비슷했습니다. 둘 다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함께 산에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생겼습니다. 이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씨도 홀로 살았습니다. 한 씨와 이 씨는 주말마다 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수다도 떨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한 씨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납니다. 여행도 함께 다닙니다. 제주도도 갔고 경주도 갔습니다. 아플 때도 친구들이 챙겨줬습니다. 한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박 씨가 죽을 끓여줬습니다. 이 씨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줬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줬습니다. 자식보다 더 챙겨줬습니다. 지금 한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있어서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없었으면 진작 자식 집에 들어갔을 거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플 때 찾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없이 혼자 살면 고독사합니다. 경로당에 나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자주 가면 친해집니다. 인사부터 하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친구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탁구 동호회, 등산 동호회,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금방 친해집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가 쉽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하십시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봉사하며 보람도 느끼고 친구도 사귀고 일석이조입니다. 먼저 베푸십시오.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식사 제안하십시오. 먼저 도와주십시오. 받기만 하면 친구가 멀어집니다. 주고받는 관계여야 오래갑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약속 시간 지키십시오. 친구 말을 경청하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돈 빌리지 마십시오. 친구 관계를 망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십시오. 자주 만나야 친해집니다. 가끔 만나면 어색해집니다. 정기 모임을 만드십시오.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나는 약속을 하십시오. 단톡방을 만드십시오.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드십시오. 매일 안부를 나누십시오. 사진도 공유하십시오. 연락이 자주 되어야 친구 관계가 유지됩니다. 친구가 많으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곁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친구를 많이 만드십시오. 친구 관계가 혼자 사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 능력을 갖추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빨래를 할 수 있습니까?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평생 배우자가 다 해줬습니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자식이 매일 와서 해줄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 씨, 74세 어르신의 황당한 실패담입니다. 정 씨는 평생 아내